KB 하나은행이 최근 5만 원권에 적용된 위변조 방지 장치를 정교하게 모방한 신종 위조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5만 원권이 위조 지폐다라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또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하나은행이 5만 원권 위조 지폐 발견했다는데 신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네. 신종이라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위조 지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냥 되게 조약했죠. 왜냐하면 한 장으로 된 거를 그냥 칼라 복사해 갖고 네, 그렇죠.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그 위변조에 나타났던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복사해 버려 갖고 똑같이 위변조 해 갖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위변조 대응 센터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발견하기 좀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하나은행의 이런 센터에서 발견을 했고요. 사실 왜 위변조, 그러니까 화폐의 이제 위폐가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느냐? 이번에도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한 나라의 경제에 이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치,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가 이제 적대국을 위해서 만약에 위폐를 대량으로 유지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46년이었죠. 이제 광복 직후에 공산당에서 우리나라의 이제는 경제를 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예 인쇄기 자체를 복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조선 그 정판사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의 사례가 이제는 조금 더 위폐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복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유통이 됐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발견된 건 한 장입니다. 근데 한 장인데 한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근데 이게 되게 해진 상태로 발견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이게 유통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유통되다가 발견이 됐다. 그렇죠. 유통되다가 이제 은행 들어와서 발견됐으니까 그런 경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한 장을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를 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량으로 유통이 됐을 텐데 이걸 발견을 이제 와서 했다.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그러면 지금 어딘가 시중에서 막 돌고 있을 확률도 꽤 높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위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아까 컬러 프린터로 뭐 출력을 한다는 식으로 고성능 프린터를 갖고 그냥 복사를 하는 식으로 찍어내는 식으로 좀 했던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홀로그램까지 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과거에는 말 그대로 복사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얇은 코팅지를 사용해 갖고요. 앞뒷면 합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복사한 게 아니라 특수용지를 이용해서 앞뒷면을 따로 복사한 다음에 같이 붙였고 근데 여기서 사용한 게 별도로 제작된 숨은 그림. 그러니까 숨은 그림도 나왔어요. 저게 원래 위폐냐 진폐냐를 검증하는 도구잖아요. 네, 저거에 지금 홀로그램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까지도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진폐에서 떼어내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 홀로그램은 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복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위폐를 만들었냐면 진짜에 있는 저 홀로그램을 띄어다가 그 가짜 위폐에다 붙인 거예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궁금증이 그러면 진짜 화폐는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화폐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화폐가 약간 망가지거나 아니면 손상이 되면은 이걸 진짜 화폐로 바꿔주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바꿔주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4분의 3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100%를 바꿔줍니다. 근데 저 홀로그램이 있는 부분이 5만 원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낸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다시 진폐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화폐는 은행 가서 진짜 화폐로 바꾸고 가짜 화폐는 진짜 화폐에 띄어놓은 홀로그램 붙이니까 이제 5만 원이 10만 원으로 둔갑돼버린. 그러다 보니까 위변조가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고요. 면적이 또 5분의 2 이상 남았을 경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만약에 5분의 2 이상 남았을 경우는 이것도 100% 아니냐.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반액으로 바꿔줍니다. 반액. 5분의 2 이상 남았을 경우. 그다음에 5분의 2 이상 미만인 경우로 남았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 아까 요게 나오는 거. 요것도 위조가 됐어요. 요것도 빛에 비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햇빛에 비치면은 아니면 불빛에 비치면 보여주는데 요것도 사실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위패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시중에 있으면은 모르겠다는 모르죠. 생각은 드네요. 네. 왜냐하면 장사 정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막 언제 그걸 다 하다 보면 보고 있겠어요. 사실. 이걸 만지도 힘들고 그다음에 지켜보기도 힘들고 네. 지켜봤는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받고 나서 나중에 네네. 보니 이게 네. 위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은행에 가서 그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상해줘야죠. 판별 이게 은행법에 뭐냐면요, 예. 그 현행법상은 위패 받은 데는 보상이 힘듭니다. 아, 보상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은행법을 봤어요. 그러니까 화폐법을 제가 좀 봤는데 예. 당연히 위패를 제조를 하거나 위패를 하게 만들게 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형벌을 받죠.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위패인지 모르고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위패인지를 발견한 거죠. 그럼 이거 써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은 위패인 줄 알면서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위패인지를 분간을 했다. 그럼 네. 무조건 이거는 유통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위패를 받으면요. 이게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 모르고 이렇게 보시면 유통시킬 돼요. 수도 근데 예, 있잖아요.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되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책임이 거죠. 없는 거예요. 예, 저 현행이 정도 없겠죠. 정교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이게 근데 사실 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봤을 때 기울여 보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보고 5원짜리마다 받을 때마다. 팔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바빠.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네, 말 바쁜데 그대로. 언제 이걸 다 체크하고 일일이 뭐 있을까?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들고 있으면 실제로 진패를 주신 분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울여보고 뭐 네. 앉아보고 비춰봐 그래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의심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될 것 같거든요. 네네. 내가 정교한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습니다. 봐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위패를 구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어서 좀 갖고 여러 가지를 나오셨네요.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이게 T형 홀로그램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 요거 T형 홀로그램은 아마 다 아실 거고 네. 입체형 노출선 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모션 그것도 기능인데 만지면은 좀 네. 예, 이게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요. 이게 태극 무늬가 좌우로 흔들리고요. 이게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입니다. 이게 모션 기능인데 요거가 이제 은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가로 확대형 기본호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아, 예.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크기가요? 예, 크기가. 많은 분들 크기가. 모르세요. 예, 많은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져요. 예, 글자 크기가. 글자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10,000원권이나 1,000원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고요. 글자 크기가 똑같고 5만 5만 원권만 원권만. 5만 원권만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또 한 가지는 색 변환 잉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게 5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살짝만 기울여 보면은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아, 예, 이게 다르게 다르네요, 보이네요, 지금. 진짜. 예, 색깔이 자, 달라지네요. 보이나요? 네, 제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좀 똑바로 보이는 될까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네, 한번 기울여 보세요. 색깔이 네네네. 어떻게 살짝 달라요? 이렇게 기울여보면 색이 약간 변합니다. 아, 예, 그럼 변하죠. 예. 네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요판 잠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신사임당 옆에 보면 이렇게 마크가 하나 있는데요. 동그란 네. 거. 예, 요걸 살짝 길어보면 O자가 보입니다. 예, 이게 살짝 길어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기울여보면 위아래로 기울여야 예, 돼요. 여기 보면 O자가 이렇게 살짝 보여요. 약간 하얀 빛을 띠는 예, 식으로 O자가 O자가 보이고 나오는 거네요. 이게 10,000원권, 5,000원권 같은 경우는 이게 O자가 아니라 원자가 보입니다. 알파벳 원으로 보입니다. 이게 요판 잠상 기술인데 이것도 있고 또 앞뒷면 맞춤인데 이거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한국은행 옆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네.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예. 이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뒷면 동시에 인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빛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거기에 뭐가 보이냐? 태극 마크가 보여요. 아, 그 안에. 예, 그 안에 이렇게 딱 붙여보면 여기에 태극 마크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십자리 조금 위패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셔도 사실 어느 정도 감이 되거든요. 솔직히 만져봐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투명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5만 원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폐에 대해서 위변조를 좀 알아낼 수가 있다.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 팁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거래 네. 최근에 많이 안 하는 추세긴 한데 맞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현금 거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서 위조 지폐를 좀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 네네. 쪽으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외래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